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자, 오늘은 논문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은 Internet-based therapy versus face-to-face therapy for alcohol use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non-inferiority trial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 비대면 치료와 대면 치료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비교 연구입니다. 자, 2020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입니다. 스웨덴 환자를 대상으로 한 RCT 논문입니다. 자,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는 4.9%에 해당합니다. 서유럽은 6.1%로 집계가 됐고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 중 대략 7%만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알겠죠? 전 세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 4.9%입니다. 자, 이 중에서의 7%만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겠죠. 그러면 자, 이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개인적인 부끄러움, 또 사회적 낙인, 치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자, 지난 30년간 비대면 치료법은 쭉 개발되어 왔습니다. 비대면 치료가 기존 치료보다 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면 실험에 있어 동등한 조건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존 치료에 비대면 치료를 추가하거나 기존 치료와 비대면 치료를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 치료를 treatment as usual이라고 합니다. 기존 치료와 비대면 치료를 비교하거나, 이제 비대면 치료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할게요. 자, 아니면 기존 치료를 그리고 플러스 인터넷, 이렇게 기존 치료와 인터넷 치료, 혹은 기존 치료를 인터넷 치료를 더해서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 지금 논문에서는 목표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치료를, 다른 치료가 아니라 똑같은 치료를 비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계한 이 치료법은 그 CBT입니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인데 CBT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게 대면으로 CBT를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 동일한 치료 방법을 동일한 치료자가 동일한 세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대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주요 결과는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주요 결과가 일주일간 우리가 마셨던 음주량인데요. 총 음주량인데, 이 음주량인데 이게 차이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5잔 이내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예를 들면 어떤 이 그룹에서는 20잔을 마셨고 평균, 어떤 그룹에서는 24잔을 마셨다면 이 차이는 4잔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은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한 효과를 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치료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CBT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T는 이제 약자를 치면 인지, 그러니까 cognitive입니다. cognitive 행동, behavioral, 그리고 therapy. 자, 말 그대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인데 여기서 시행한 인지행동 치료에 총 5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듈이 있는데 이걸 조금 지울까요? 5가지 모듈을 제가 여기에 써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 모티베이션. 자, 왜 술을 끊으려고 합니까? 혹은 왜 술을 줄이려고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것들. 두 번째 모듈입니다. 두 번째 모듈은 drinking, goal, and self-control. 자, 음주 목표와 자기 조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줄이거나 뭐 어떻게 술을 절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behavioral analysis of drinking and risk situations. 자, behavioral analysis of drinking and risk situation. 자, 행동 분석과 음주 행동 분석과 내가 음주를 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항상 주말에 내가 음주를 하더라. 항상 회식 때 어떤 특정 상황일 때 음주를 하더라. 어떤 안주, 어떤 음식을 내가 봤을 때 혹은 땡겼을 때 특히 더 과음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general problem solving. 일반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general 문제 해결. 일반적으로 내가 절주 및 금주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해결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다 절주했다, 금주했다,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항상 우리는 재발을 하죠. 그러면 그 재발, 특별 상황, preventing, 예방하는 재발, relapse. 재발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자, 이거는 특히 세 가지가 있는데 handling, feeling, drink, refusal skill, handling, craving. 그러니까 일상적인 느낌을 우리가 잘 느끼고 이해하고 예방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혹은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거절할지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도 이거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몇 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갈망감이 왔을 때, 자, 이 갈망감이 너무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갈망감을 스스로 그냥 참아야지 하기에는 너무 절제가 어려우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뭐 밥을 먹는다든가, 바로 누구를 만난다든가, 바로 뭔가를 한다든가, 이 당장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5가지 모듈의 CBT가 있고 각 모듈별로 5개 모듈이 있는데 이 중에 각 모듈별로 1에서 2주간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다 받으면 최대 한 10주가 나오겠죠. 10주. 그래서 이 치료 총 통틀어서를 우리가 세팅을 한 3개월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를 받는 건데 대면과 비대면. 비대면은 이제 대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치료자가 환자와 상담하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비대면은 동시 진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팅하듯이 우리가 환자와 내담 치료자가 채팅하듯이 이 상담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먼저 본인의 어떤 상황들을 메일을 보내면 그 이후에 치료자가 그 메일에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고민하고 잘 써보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그렇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 말하고자 하는,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의 맥락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어쨌든 대면, 비대면인데 대면은 대면이죠. 실시간. 비대면도 카톡 같은 실시간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세팅한 방법은 실시간이 아닌 시간차를 두는 그런 요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했고요. 치료 기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측정을 해서 제일 메인 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직전 일주일간 마셨던 음주 총량을 계산해서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에 따라서 이 2가지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이 6개월간 일주일간 마셨던 음주량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시처럼 두 음주량의 총합의 차이가 5잔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치료법은 큰 차이 없이 효과적이었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다만 이제 이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3개월의 중간에 한번 측정했던 거, 또 그리고 6개월에 측정하면서 단순히 음주량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한번 같이 이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작성을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그 음주, 우리가 이 사람이 알코올 사용 장애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게 있죠.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DC라는 게 있고 DSM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번째 항목이죠. 이 두 가지 다 음주 지금 상태를 진단하는 큰 진단 이제 설문지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보통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치료 시작할 때, 그리고 3개월 지났을 때, 6개월 지났을 때를 평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당연히 지난 1년간의 기준으로 DSM 몇 번째 단계, AUDT, DIT 몇 번째 단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3개월, 6개월 때는 이 기간이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개월간의 기준으로 이 AUDT, DIT와 DSM을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총 음주량뿐만 아니라 과음한 날, 그리고 안 마시는 날, 그리고 불안, 우울,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조 지표인데, 그 보조 지표는 지금 대면 치료와 비대면 치료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게 없다기보다 아무래도 대면 치료가 조금 더 우세하게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런 세팅을 해봤고요. 이 실험에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실험군의 이탈을,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해서 처음에 모집한 그 실험군에 비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6개월 이후까지 이 팔로우업을 다 마친 그 참가자들의 비율이 다른 실험에 비해서 이탈률이 좀 높았던 실험입니다. 두 번째, 음주량 차이가 없는 기준이 이게 일주일에 5잔이면 이게 너무 좀 관대한 거 아닌가, 조금 더 이 음주량의 기준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설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가자들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의 이 환자분들의 그룹 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실험의 한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올리브의 의견은 좀 단순합니다. 비대면 진료 및 편차 없는 일괄적 및 체계화된 치료는 꼭 알코올 사용 장애뿐만이 아니라 현대 및 미래 사회에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논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